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절 지나고 사람을 만나면 칭찬이 쏟아집니다. 젊어 보이세요. 대단하세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합니다. 상대는 웃었는데 제 마음은 더 비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했는데 왜 더 외로워질까요? 그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한 게 맞나? 아니면 너무 가벼운 말로 지나가 버린 건가? 다산 정약용은 겉모양보다 마음의 결을 살피라 했습니다. 목민심서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책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오늘 관계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벼운 말은 순간을 웃게 합니다. 하지만 무게 있는 말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오늘은 칭찬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누구나 내 편으로 느끼게 만드는 5마디를 꺼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 딱 2사람이 떠오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칭찬을 정말 잘합니다. 말이 달고 분위기를 띄우고 상대 기분을 올립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관계가 금방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 그 말이 힘을 못 씁니다. 상대가 진짜로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달콤한 말이 오히려 공중에서 헛돌아 버리더군요.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칭찬을 아꼈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 말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지 않고 먼저 마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이 풀립니다.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내려앉고 높아져 있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요. 세간에 전해오는 다산 정약용 관련 문장 중에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처가 엇갈린다는 이야기도 있어. 저는 오늘 이 문장을 정확한 인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산에게서 떠올리는 메시지로만 빌려오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칭찬은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 되는 말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립니다. 칭찬 대신 꺼내는 5마디를 말로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을 보여드리고 반응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는 딸이 이상했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앉아 손톱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괜히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은 척하면 딸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유, 괜찮겠지.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해? 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1번, 2번 깜빡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조금 조심하고 약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풀렸고 그 순간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딸에게 안심시키겠다고 또 말을 던졌습니다. 봐라, 별일 아니지. 너는 참 호들갑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딸 표정이 툭 무너졌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표정 자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해. 내가 호들갑이래. 근데 나 진짜 무서웠어. 그때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딸이 두려워한 건 검사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딸은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제 병원까지 동행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무섭다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칭찬이나 훈수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칭찬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말. 그저 편을 들어주는 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울기 직전에는 눈물보다 숨이 먼저 풀립니다. 그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사람을 깎아내리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요. 칭찬보다 먼저 내 편이 되어주는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작은 폭풍이 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약 드시는 거 제가 챙길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끝이 거칠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도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아서 좀 해. 사위는 바로 억울해졌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죽도록 일해. 순간 두 사람의 말이 서로의 목을 조였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상처가 먼저 튀어나오는 시간. 가족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죠. 예전에 저는 여기서 칭찬을 던졌을 겁니다. 사위가 착하네, 딸이 효녀네. 하지만 그런 칭찬은 불붙은 솥에 꽃잎 하나 얻는 겁니다. 향은 잠깐 나도 끓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구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불을 낮추겠다는 마음으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그리고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딱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평가도 훈수도 아닌 말. 책임을 조금 나누어 드는 말이었습니다. 내 마음만 앞섰다면 미안하네.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도 말이 멈췄습니다. 사과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누가 먼저 책임을 조금 들면 상대도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힘든데 내가 몰랐다. 내가 아프다고 다 너희 몫으로 만들었구나.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왜 이제 해? 사위도 한 박자 늦게 목소리를 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좁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실히 배웠습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가 칭찬 100마디보다 먼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날 밤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딸이 보낸 게 아니라 제가 보냈습니다. 낮에 딸이 무너졌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짧게 그러나 끊기지 않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내가 무서웠다고 했지.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핵심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칭찬보다 더 깊이 꽂히니까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속상해. 딸은 한참 뒤에 답을 보냈습니다. 문자 길이가 짧았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진짜였습니다. 나만 유난인 줄 알았어. 다들 잘하는데 나만 약한 줄 알았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2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또 한 번은 내가 이상한가 싶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말은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너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마음 정상이다.
감정은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숨을 쉽니다. 숨이 쉬어져야 그 다음에야 해결도 시작됩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힘들다는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망가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대단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정상이라고 인정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뒤 딸은 반찬을 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꼭 그렇게 말해. 잠깐 뜸을 들이더니 한마디를 더 붙였지요.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로 반응해 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내려다봐. 이 한마디가 나오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그런 뜻이 아니야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느낌 때문이라는 걸요. 우리는 자꾸 내 의도만 붙잡고 상대가 들은 방식은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은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이 착각이 관계를 가장 많이 망가뜨립니다. 마음은 투명하지 않으니까요. 내 속이 그대로 보인다고 믿는 순간 상대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칼 내려놓고 딸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훈계도 아닌 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들렸다면 미안. 딸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깎으려는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내 귀에는 그렇게 들어갔다면 그건 내가 책임질 몫이야. 이 말이 가진 힘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경험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그제야 싸울 이유가 아니라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을 할 수 있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달콤한 칭찬이 아니라 오해를 정리해 주는 한마디라는 걸요. 관계는 증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리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풀렸다고 현실이 사라지진 않더군요. 이제 남은 건 현실이었습니다. 제 약 복용, 병원 일정, 딸의 육아, 사위의 회사. 이걸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굴리면 결국 다시 터집니다. 마음이 좋아도 구조가 무너지면 관계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말을요. 엄마, 요양보호사 도움을 조금 받아볼까? 예전 같았으면 제 속에서 바로 반발이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약해? 그 말이 나오면 딸은 다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혼자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 어느 날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속도를 낮췄습니다. 딸의 눈을 보고 천천히요. 결론을 던지지 않고 마음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그 생각도 좋네. 같이 대보고 결정하세. 딸이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사위도 그제야 한숨을 길게 놓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 단계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제 진짜 마음을 덧붙였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조건을 내어놓듯이요. 내 자존심도 지키고 싶다. 근데 너희 삶도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누가 더 힘드냐를 겨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같이 살 거냐를 만들었습니다. 상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게 어른의 품격. 이상하게요. 칭찬을 쏟아낸 날보다 이 말을 한 날이 더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세상 편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말버릇이 있습니다. 오늘의 5마디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금지 습관입니다. 여기서는 따라하지 않도록
표현은 그대로 옮기지 않고 비슷한 형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눌러버리는 말입니다. 상대가 용기 내서 꺼낸 이야기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마음은 설득으로 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인정받을 때만 조금씩 펴집니다. 둘째는 상대 얘기가 시작되자마자 내가 더 겪었다로 방향을 빼앗는 습관입니다. 잠깐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집니다. 사람은 이기는 사람 옆에서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는 내 마음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셋째는 원래 다 그렇다로 결론을 찍는 말입니다. 그 말은 편해 보이지만 상대 삶을 한 번에 지워버립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릅니다. 각자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결론을 줄이고 질문을 늘립니다. 평가를 줄이고 편을 늘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5마디입니다. 칭찬을 줄이고 이 5마디를 늘리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만 앞섰다면 미안하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속상해. 의도와 다르게 들렸다면 미안. 그 생각도 좋네. 같이 대보고 결정하세. 선생님들도 오늘 한마디만 골라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보다 먼저 내 편이 되는 말.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결국 내 마음도 살려줍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칭찬부터 꺼내는 습관을 오늘부터 조금만 늦추는 겁니다. 칭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칭찬은 때로 상대를 평가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칭찬보다 먼저 내 편이 되는 말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하구나.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네. 미안해. 그럴 수도 있겠네. 이 5마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먼저 안전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안전해져야 비로소 변합니다. 마음이 풀려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 말버릇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대수롭지 않게 눌러버리는 말. 상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내 고생으로 덮어버리는 말. 그리고 모두를 한꺼번에 묶어서 결론 내리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상대는 말문을 닫습니다. 관계는 이기는 순간이 아니라 남아주는 순간에 깊어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이 5마디는 남에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사랑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이렇게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따뜻한 말은 관계를 살리고 그 관계는 결국 나를 살립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셨나요?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기분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